지금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뉴욕 증시는 기업들의 실적 호조에 힘입어 상승했습니다. 다우지수는 0.25% 오른 16,449.25를 기록했고 나스닥 지수는 0.64% 오른 4,121.55를 나타냈습니다. S&P 500 지수는 0.38% 상승한 1,871.89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기업 실적 발표로는 에너지 서비스 업체인 헬리버튼이 1분기에 순이익으로 전환해 주당 73센트의 순이익을 냈습니다. 소비재 업체인 킴벌리 클라크는 주당 1달러 41센트의 순이익을 기록해 전년보다 소폭 늘었으며 장난감 제조업체인 하스브로는 여아용 장난감 매출에 힘입어 지난해 순손실에서 올해 순이익으로 전환했다고 밝혔습니다. 영국과 독일, 프랑스 등 유럽 주요국 증시는 현지 시간 21일 부활절 주일 다음 날 월요일인 이스터 먼데이를 맞아 휴장했습니다. 앞서 미국 뉴욕 증시와 유럽 증시는 지난 18일 성금요일로 휴장한 바 있습니다. 미국의 지난달 경기선행지수가 전월보다 높은 상승률을 나타내며 최근 지표 개선 흐름에 합류했습니다. 미국 컨퍼런스 보드는 3월 경기선행지수가 0.8% 상승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전월의 0.5%보다 높은 것으로 전문가 예상치 0.7%도 웃돈 수치입니다. 미국 2위 자동차 업체인 포드 자동차가 차기 CEO로 마크 필즈 최고 운영 책임자를 내정했습니다. 포드 자동차에 따르면 내달 1일 필즈 CEO의 CEO 내정 소식과 앨런 머렐리 CEO의 퇴임 시기를 함께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소식통은 앨런 머렐리 CEO가 올 연말 이전에 물러날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굿모닝 대박예감의 강동석입니다. 뉴욕 증시는 기업 실적 호조와 지표 상승으로 인해서 상승 마감했습니다. 이로써 S&P 500 지수, 나스닥 지수가 닷새 연속으로 상승했고 다우지수도 하루 만에 반등세로 돌아섰습니다. 미국의 경기선행지수가 전월 대비 0.8% 상승하면서 호조를 보였고 기업들의 실적이 예상치를 상회한 것도 증시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특히 S&P 500 지수가 지난 10월 이후 처음으로 5거래일 연속 상승을 보였습니다. 마감된 뉴욕 증시 살펴보시겠습니다. 3대 지수가 모두 상승을 했는데요. 나스닥 지수가 비교적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0.64% 올랐고요. 다우지수와 S&P 500 지수도 각각 오름세로 마쳤습니다. 한편 코스피 지수는 투신을 중심으로 한 기관의 매도세 2,000선을 하회하면서 약세로 마감했습니다. 연중 최고치를 찍고 있던 코스닥 지수도 어제 조정세를 보였는데요. 이번 주 자동차, 반도체, 금융 또 건설업종의 대표주 실적이 발표됩니다. 이들이 실적 호조를 보일지 코스피의 추가 상승을 견인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 실적 구간입니다. 4월 20일 굿모닝 대박예감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자세한 외신 소식 살펴보시겠습니다. 레이크쇼 인베스터스의 이현민 이사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뉴욕 증시 상승을 이끌었던 지표들의 호조 소식이 있었습니다. 먼저 3월 미국 경기선행지수가 0.8% 상승하면서 3개월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죠? 그렇습니다. 선행지수는 나쁘지 않네요. 네. 동행지수나 후행지수의 수치보다도 현재 가장 탄력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오늘 뉴욕에서 나온 소식 중에 일반 투자자들은 주식시장에 추가적으로 뛰어들기를 좀 주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전문적인 투자자들과 일반 투자자들의 시장을 바라보는 식견은 조금 다르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렇지만 경제를 바라보는 식견은 현재로도 상반기, 하반기로 갈수록 이런 혹한의 내용을 크게 떨쳐버릴 수 있을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늘 컨퍼런스 보드가 발표한 시장 선행지수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보시고 있는 화면은
오늘 컨퍼런스 보드가 발표한 보고서의 첫 프레스 릴리즈 화면을 보고 계시는데요. 여기 보시면 Leading Economics Index 이렇게 썼습니다. 4월이니까요. 4월 21일 이제 발표된 내용이고요. 3월은 0.8% 올랐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2월에 0.5% 전월 대비 상승한 것보다도 조금 더 올라갔고요. 1월은 0.2%, 전월 대비 0.2, 0.5, 0.8 이렇게 계속적으로 현재 올라가는 추세라고 보겠습니다. 시장의 예상치는 0.7 정도였는데요. 컨퍼런스 보드에 여러 이제 이코노미스트들이 여기 나와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브로드 베이스 많은 구간에서 특히 이런 그 임프루브먼트 성장세가 현재 나타나고 있는데 이 부분을 고용 시장을 얘기를 들었고요. 그다음에 금리 마진도 상당히 나아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지난주에 한번 살펴봤죠. 이 건축 허가는 좀 떨어졌었습니다. 2% 이상 떨어졌었고 주택 착공은 오름세를 지속을 했는데요. 이것이 선행지수격이기 때문에 건축 허가와 관련된 부분은 네거티브 컨트리뷰션, 부정적인 영향이 조금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소비자들이 시장을 바라보는 것은 최근 몇 달간의 내용에도 달라진 점은 그 부정적 영향이 아주 제한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전반적인 톤은 나쁘지 않은 이런 흐름이고요. 여기 켄 골드스타인의 그 컨퍼런스 보드의 이코노미스트는 그 경제 성장이 아무래도 더 빨라질 수 있는 부분을 선행지수가 제한했다. 예측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동행지수는 0.2%가 전월 대비 올랐고 후행지수는 전월 대비 0.6%가 올랐습니다. 선행지수가 0.82였으니까요. 가장 현재 좋은 수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래프를 보시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빨간 선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동행 지표고요. 그 다음에 파란 선으로 현재 표시된 부분이 선행 지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선행 지수와 동행 지수의 차이가 무엇이냐 이렇게 여쭤보시면 이 선행 지수가 먼저 꺾이기 시작합니다. 벌써 이만큼 내려왔는데요. 동행 지수는 아직까지도 올라가다가 그 이후에 꺾이기 시작하죠. 선행지수가 여기서 반등 추세를 가져가고 있습니다만 이미 반등 추세가 나왔을 때도 동행지수는 하락세를 지속하다가 다시 이제 터닝 포인트를 여기서 만들고 있습니다. 이것이 선행지수가 올라가는 것을 동행지수가 후행한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요. 지금은 이 선행지수와 동행지수가 모두 상방향성을 가리키고 있고 현재 선행지수의 기울기, 이른바 올라가는 폭의 기울기가 현재 많이 기울었기 때문에 이 동행지수도 조금 더 힘을 낼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현지 언론에서 오늘 발표된 오늘 선행지수에 대한 언론 보도 자료인데요. 여기 보시면 AP통신을 인용을 보도했습니다. inch above 이렇게 썼는데요. 0.7보다도 0.1%포인트 높은 0.8로 발표가 됐다. 이렇게 썼습니다. 밑에도 주요 지금 설명을 드린 내용들이 대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맨 밑에 비농업 부분 일자리수 이런 부분이 20만 명 이상이 조금 더 올라와야 되지 않느냐 이런 내용을 기자가 언급을 했습니다. 네, 이번에 한번 일본 소식 살펴보시겠습니다. 일본의 3월 수출이 매우 부진하게 발표되면서 적자 규모가 크게 불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 무역수지 적자는 일본이 이를 극복해내야 되는데요.
이게 이제 그 에너지 부분 때문에 그 계속적으로 현재 좀 골머리를 앓고 있죠. 예. 우리 시장을 통해서도 뭐 투자자 여러분들이 계속적으로 현재 그 알고 계신 사항이고요. 그렇지만 이렇게 다시 이 방송을 통해서 걱정을 다시 이렇게 강조를 드리는 것은 너무나도 이 무역수지 적자가 크게 올라오고 있다는 점을 좀 들 수가 있겠습니다. 거기다 더불어서 현재 소비세가 4월 1일 이달부터 올라갔기 때문에 그 수출이라든지 이제 대외 환경도 이런 부분에 이제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인 외부적인 변수이지만 내수의 소비 경기라든지 여러 현재 경제 지표들이 조금 좋지 않게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상당히 걱정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현재 언론의 보도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현재 보고 계신 화면은 블룸버그가 블룸버그가 보도한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는데요. 여기 보시면 그로스 위큰이라고 썼습니다. 해가지고 뒤에 이제 경제와 관련된 부분을 얘기를 했는데요. as export 이렇게 썼습니다. 역시 수출이 좋지 않다는 점을 좀 강조를 했습니다. 이번 3월의 수출은 1.8%밖에 올라서지 못했습니다. 이는 예상치 6.5보다도 상당히 현재 처진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수입을 보겠습니다. 3월 수입이 무려 18%나 올라왔습니다. 무역수지 적자가 계속적으로 현재 나오고 있는 이런 흐름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또 시사적인 부분은 지난해 동월 대비해서는 수출이 2.5%나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보면 수출이 녹록치 않다는 것을 현재 일본 시장을 통해서 글로벌 경제를 좀 바라볼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 엔화가 2012년 이후 19%나 현재 절하 추세를 가져가고 있지만 수출의 모멘텀을 자극하기에는 너무나도 현재로서는 불투명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현재 무역수지 적자 규모는 여기 나와 있죠. 1조 4,500억 엔 정도에 달하고 있습니다. 달러로 환산하면 141억 달러 수준인데요. 예상치는 1조 800억 엔 수준으로 예상을 했는데 이보다도 현재 많은 수치가 올라온 수치고요. 이것은 지난해 대비 4배 이상 폭증한 부분입니다. 계속적으로 이렇게 된다면 일본에서 이달 들어서 국채 소화가 전량 소화가 안 된 적이 한 번 있었습니다. 소비세 인상 이후 기업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도 일본의 국채에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을 조금 줄이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렇지만 아직 JGB, 일본의 국채의 수익률의 변화는 그리 크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 밑에 보시면 최근에 좋지 않은 지표들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했는데요. 소비 신뢰지수도 3월 들어서 4개월 연속 떨어지고 있고 3월에 백화점 매출은 크게 올랐지만 이것은 4월 달에 소비세 인상을 앞두고 이 소비자들이 6개월 분량, 3개월 분량을 미리 선구매하는 이런 효과로 현재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베노믹스의 세 번째 화살 이런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엔저는 그대로 현재 유지가 되고 있지만 이 원전 가동 문제를 빨리 봉합을 해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시간을 지체할수록 이것이 굉장히 국민의 지지를, 국민의 여론을 한대로 모으기 어렵다는 것이 현재 아베 총리의 상당한 고민이라고 풀이를 하겠습니다. 네, 일본을 방문하는 오바마 대통령과도 이 에너지 문제에 대해서 협의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일본의 연기금의 인사 교체가 있었습니다. 일본 정부의 주식 투자 비중을 늘리는 조치로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지금 BOJ는 일본 경제를 바라보는 식견을 아직까지 시장 판단을 기존의 입장을 바꾸지 않고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일본의 내각에서는 이미 바꿨죠. 소비세 인상 이후에
다소 처지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바꿨습니다. 그래서 일본 정부 입장은 이 연기금을 통해서 일본 주식이나 그 다음에 일본 국채 이런 부분에 대한 비중 조절을 통해서 조금 더 그 경제에 네거티브 이펙트가 들어가는 이 부정적 효과를 어느 정도 차단하고자 현재 매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공식적으로도 이제 언론을 통해서도 좀 보도가 되고 있는데요. 연기금의 포트폴리오 조정과 일본 정부가 가져가는 재정 정책을 같이 현재 드라이브 하겠다. 이런 부분이 보관이라고 보겠습니다. 오늘 어제 발표된 내용이죠. 어제 발표된 내용을 로이터의 화면을 통해서 현재 보고 계십니다. 제목만 먼저 간단히 일별을 해드리면요. 그 세계적인 규모를 가지고 있는 이 펜션, 퇴직연금 그 내용을 overhauls 이런 부분을 조금 더 그 교정하고 이를 조금 더 그 정밀하게 가져가는데 현재 힘을 쓰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번에 새로 임명된 인물이 있는데요. 여기 나와 있습니다. 헬스 미니스터 이렇게 썼는데요. 보건복지상을 그 지냈던 인물이죠. 노리히사 타무로를 새롭게 지명을 했습니다. 정부 측 인사가 여기 한 사람이 들어갔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빠른 의사결정을 위해서 10명의 이사진을 8멤버로 8명으로 줄였습니다. 그 속도감을 내기 위한 일본 정부가 현재 상당히 이 내용을 신경을 쓰는 것으로 판단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일본의 그 퇴직연금은 GPIF라고 불리는데요. 운용 규모는 1조 2,600억 엔의 현재 규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크냐 하고 하면 멕시코 경제보다도 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멕시코 경제도 남미에서는 순위에 들어갈 정도로 매우 큰데요. 이보다도 많은 규모의 자산을 현재 가지고 있고요. 현재 포트폴리오 분배 기준을 말씀을 드리면 일본 주식이 12%, 일본 채권의 60%, 해외 주식의 12%, 단기 금융자산의 5%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12%의 일본 주식 비중을 높이고 해외 주식 비중을 조금 높이면서 포트폴리오 비중 조절에 나서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를 통해서 일본의 주식시장을 활성화해서 해외 외국인 투자가들이 일본 시장을 바라보는 시점과 향후 일본에 투자할 수 있는 투자를 유인하는 투자 촉진책으로도 현재 마련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오바마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하게 됩니다. TPP, 그 다음에 현재의 연기금, 비중 조절, 그 다음에 해외 투자 활성화와 외국인 투자에 대한 적극적인 현재 유인책, 이런 부분이 현재 같이 나오고 있고, BOJ가 추가적인 양적 완화를 10조 엔 정도 6월 정도에 한 번 나올 것으로 현재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원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이것이 가장 발등의 불이라고 보겠습니다. 네, 한편 템플턴 자산운용이 우크라이나 주식 투자 비중을 그대로 유지하겠다고 보고서를 통해서 밝혔는데요. 우크라이나 사태 그렇게 심각하게 보고 있지 않은 건가요? 이 템플턴 펀드의 성향을 보면 그렇게 해석이 좀 될 것 같아요. 네. 이 마크 모비우스 회장은 우크라이나 사태가 계속적으로 나와도 중국 시장이나 이머징 마켓에는 아직도 투자 찬스가 있다. 네. 투자 기회가 많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이런 부분을 그대로 투자 철학을 가져가고 있는 이 템플턴 자산운용이 1분기 이 반기 포트폴리오 보고서를 발표를 했습니다. 이 내용을 오늘 좀 설명을 드리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먼저 보도 화면의 내용을 먼저 일별을 해드리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 뒤에 캡트라고 썼죠. 우크라이나의 현재 그 비중을 1분기 때 그대로 유지를 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그대로 유지했다라는 것은 지난해 4분기 대비 조정폭이
미미했다. 이렇게 얘기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이제 펀드 매니저는 마이클 하센스탑이 대표 펀드 매니저로 현재 나와 있는데요. 3월 말 기준으로 우크라이나의 템플턴 자산운용이 투자 비중을 가져가는 퍼센테이지는 4.7%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이는 지난해 12월이었죠. 지난해 12월 4.7%에서 3월에는 4.8%로 0.1% 현재 조금 올라간 수치로 나와 있습니다. 전체 규모는 707억 달러를 현재 가져가고 있는데요. 국채 투자 부분은 현재 6억 9,570만 달러 정도를 가져가고 있고, 나머지는 주식과 인프라 투자 등 일부 기업 투자와 관련된 부분을 현재 같이 가지고 가고 있으면서 토탈 총량은 707억 달러를 현재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비중 조절이 크지 않았던 부분이 아이슬란드 부분하고 아일랜드 부분하고 폴란드 부분을 그대로 유지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이 맨 밑에 조금 시사적인 부분이 있는데요. 템플턴 자산운용은 러시아의 투자 비중을 지난 4분기 때 1%에서 0.93%로 소폭 내렸습니다. 역시 미국과 EU의 경제 제재에 따른 현재의 경제 여건이 러시아가 녹록지 않기 때문에 러시아 비중은 일부 축소하는 것으로 판단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마지막 이슈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이탈리아가 올해 경제 성장률을 수치를 종전보다 상향 조정했다고요? 그렇습니다. 이 새로운 총리가 들어선 이후에 이제 조각을 하고 그다음에 올해 이제 경제 성장률 이런 부분이 이제 속속 발표가 되는데요. 현재로서는 희망적인 내용을 좀 밝혔는데 이것이 이제 얼마나 잘 진행이 될지 상반기까지의 추이를 저희가 잘 봐야 될 것으로 판단을 하겠습니다. 재무장관인 피에르 카를로 파도안 재무장관이 지난 주말에 이 내용을 밝혔고 이번 주 초에 이 내용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도한 화면을 먼저 현재 보고 계시는데요. 여기 사진이 나와 있습니다. 신임 재무장관으로 이번에 지명이 된 피에르 카를로 파도안 이 재무장관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번 올해 경제 성장률은 0.8%, 시장에서는 이코노미스트들이 0.4 정도를 현재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이보다 현재 2배 이상 올린 수치로 얘기를 했습니다. 이 마테오 렌치의 새로운 내각이 어떻게 올해 경제 성장률을 잘 꾸려갈 수 있느냐, 이것도 상당히 궁금하다고 볼 수가 있겠고, 유로존에서 경제 규모로는 독일, 프랑스, 이태리, 스페인 이렇게 순위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이탈리아도 매우 중요한 위치를 현재 차지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재무장관은 이 소득세 인하 부분을 얘기를 했습니다. 매월 80유로 정도의 소득세 인하 효과가 특히 저소득층에게 이 혜택이 돌아갈 수 있을 것으로 봤고요. 이것이 경제 성장률을 자극하는 촉매제가 될 것으로 봤습니다. 따라서 상반기에 경제 성장률이 어느 정도 나올지 2012년과 13년도에 경기 후퇴 국면에서 분기로는 현재 플러스로 돌아선 형태인데요. 이 부분을 계속 끌고 갈 수 있을지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라고 보겠습니다. 네, 이탈리아 올해 경제 성장률 수치 상향 조정 소식까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레이크쇼 인베스터스의 이현민 이사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장 전략 시간입니다. JB스탁 김진경 연구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장에 영향을 줄 이슈부터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는 이번 주 삼성 엔지니어링, SK 하이닉스, 현대차 등 대표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본격화될 예정입니다. 두 번째는 무학소주의 수도권 진출 소식으로 소주업계의 경쟁 강화가 예상되면서 관련주가 상승을 했었습니다. 부동산 경기 회복 기대감으로 관련주 상승한 소식도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네, 이번 주 건설, 금융, 자동차 대표 업종들의 실적 발표가 있을 예정이잖아요. 네, 일단 시장은 기업들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좀 관망 심리가 작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대표 기업들의 이런 실적 발표가 좀 본격화가 되면서 아무래도 투자자분들은 좀 경계 심리가 좀 쌓여 나가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요. 어제의 경우는 이제 삼성 테크인을 시작으로 해서 이제는 앞으로 삼성 엔지니어링이나 SK 하이닉스, 현대차, 기아차 이런 굵직한 기업들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 증시도 마찬가지로 좀 주요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좀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애플이라든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맥도날드 등과 같은 좀 유명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고요. 그중에서도 주요 IT 업체들의 실적 발표가 좀 기다려지고 있습니다. 지금 어느 정도 미국 증시를 보면은 좀 고평가 논란으로 인해서 가격 부담 조정까지 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그 투자자분들은 이 미국의 기업 실적부터 좀 확인하고 넘어가자 이런 심리가 좀 작용이 되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요. 지금 시장의 경우는 지금 전반적으로 좀 박스권 형태를 그려나가면서 좀 지지부진한 상황을 보이고 있습니다. 목요일에 그 발표가 예정이 되고 있는 시가총액 이 종목이 현대차의 그 실적의 발표에 조금 더 주목을 하실 필요가 있겠는데요. 크게 시장에는 그래도 좀 나쁜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그 전에 삼성전자가 예상치에 부합한 그 실적을 어느 정도 좀 내놓은 만큼 현대차도 마찬가지로 그 예상치에 부합한 그 실적을 내놓는다면 그래도 시장에서는 조금 더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번 분기라든지 뭐 시장 그 예상치라든지 그 기대치가 어느 정도 그래도 좀 낮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크게 민감하게 받아들이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그 4분기에는 대부분의 기업들이 어닝 쇼크를 기록을 했지만은 현대차의 경우는 그래도 예상치에 부합한 기록을 했던 만큼 이번 1분기에서도 어느 정도 조금 예상치에 그 미치는 좀 영향을 그 발표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발표 이후에 투자 심리가 완화하게 되는 모습을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요일에 현대차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무학소주의 수도권 진출 소식이 있습니다. 소주업계 경쟁이 더 심화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네, 주류 업체로 따져보면은 그 주류를 판매하는 회사와 그리고 그런 원료를 제조하는 회사로 나눠지게 됩니다. 근데 어제의 경우에는 그런 주류를 만들어 나가는 그런 원료를 생산하고 있는 그 회사들이 좀 강세를 보였는데요. 최근에 시장에서는 그 무학이라는 그런 주류 업체의 좀 주가가 부상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아무래도 소주 업계의 경쟁 심화가 좀 점차적으로 강화되지 않나 이렇게 좀 예상이 들고 있고요. 무학의 경우는 현재 이제 좋은데이라는 그런 브랜드로 경남 지역을 좀 장악을 하고 있는데 이 회사가 이제는 최근에 수도권을 진출하면서 영업망을 좀 확대한다는 소식이 전해져 왔습니다. 영업망 확장을 통해서 이런 활발한 마케팅도 좀 펼쳐 나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아직까지 구체적인 시기는 확정이 되지 않았지만은 그래도 조금 성수기라고 할 수 있는 3분기라든지 4분기 정도에 좀 본격적으로 진출을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금 소주 업계 좀 점유율 경쟁에 따라서 롯데라든지 진로도 마찬가지로 무학과 함께 좀 경쟁이 좀 심화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이에 따라서 이런 관련 업체들 그 주정주들이 좀 실적 개선이 좀 기대가 된다는 점이죠. 최근에 이제 소주의 그 트렌드를 보면은 좀 알코올 함량을 낮춘 저알코올이 좀 유행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무학의 경쟁 참여를 인해서 이런 그 대기업들의 좀 소주 그런 그 새로운 신제품도 좀 출시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이런 다양한 신제품 출시로 인해서 아무래도 조금 실적도 한번 좀 기대가 돼보고 소비도 함께 좀 증가가 되지 않나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지금 어제 그 급등을 했었던 뭐 MH 에탄올이라든지 한국알코올 이런 그 관련주들이 좀 급등하는 모습 보였는데 뚜렷한 수급 없이 좀 강하게 상승 추세를 이어나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지금으로서 이제 어떠한 특별한 이슈보다는 지금 실적이 개선될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으로 좀 주가가 상승했던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이런 실적이라든지 환경들이 좀 턴어라운드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조금 더 상승세가 이어나갈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네, 마지막 이슈입니다. 25일 리모델링 수직 증축 허용 법안 시행으로 이제 관련주들의 급등, 상승이 예상이 되는데요. 네, 부동산 시장이 전반적으로 좀
최근에 되살아나고 있는 상황이고 네. 정부에서도 부동산 관련 정책에 좀 힘을 쏟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건설이라든지 건축 자재 이런 그 건축 설계 업종들이 좀 다시 한번 시장에는 좀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에서는 부동산 시장 그 활성화를 통해서 각종 규제를 완화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한 이제 오는 25일에 리모델링 수지 증식 허용 법안을 시행을 하게 됩니다. 리모델링이라든지 인테리어 관련주에도 좀 수혜를 좀 입을 수가 있기 때문에 기대감만으로 지금 최근까지 좀 상승세를 계속적으로 이어왔었고요. 어제는 페인트 업종들도 좀 상승 마감했었죠. 이런 부동산을 둘러싼 이런 관련 섹터들이 좀 최근에 강세를 띠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봄철 이사라든지 그런 지금 결혼 시즌으로 인해서 이런 본격적으로 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는 점도 하나의 상승 이유를 들어볼 수가 있겠는데 당분간 이런 관련주들 좀 수혜를 그런 기대감으로 좀 작용했기 때문에 단기적인 추세는 이어나갈 수 있겠지만은 갑작스러운 차익 매물에 좀 주의를 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하지만 인테리어 관련주라든지 리모델링 관련주 좀 최근에 상승세를 보이고 있지만은 이에 비해서 건설주는 최근에 좀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점입니다. 건설주의 경우는 지난해 워낙에 좀 실적이 부진했기 때문에 이번에 어닝 시즌에 대한 좀 불안감이 함께 좀 심리에 작용이 되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요. 일단 그 심리가 이번 그 실적 발표 이후에 한번 좀 더 확인을 하고 넘어가자 이런 좀 작용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건설주의 경우는 지금 뭐 재건축 물량 집중이라든지 정부 정책에 대한 그 수혜로 인해서 뭐 지금 당장보다는 조금 더 길게 장기적으로 좀 바라보실 필요가 있겠다 판단이 되고 있고요. 안정적인 주택 실적이 좀 확보가 가능하고 또한 해외 수주에 대한 그런 그 모멘텀이 좀 필요한 대형 건설사 위주로 좀 한번 살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오랜만에 개장한 뉴욕 증시 상승 마감했고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2,000선을 두고 공방을 펼치고 있는데요. 오늘장 전략 한번 세워볼까요? 네, 최근에 코스피는 상승 출발을 하고 있지만 결국에 뚜렷한 모멘텀이 없다는 점이 경제 심리가 작용이 되는 것 같네요. 네. 그 이번 주에 중국의 그 제조업 지표 지수가 좀 발표가 되고 시가총액이 큰 기업들의 위주로 좀 실적 발표에 좀 집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더 관망 심리가 크게 좀 작용을 하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기대치는 지금 전반적으로 좀 낮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도 시장은 크게 흔들리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어느 정도 실적 발표 이후에 지수는 다시 한번 좀 방향성을 찾아 나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그래도 외인이 신흥국의 매수세가 좀 집중을 하고 있고 최근 들어서 우리나라가 좀 저평가적인 좀 매력이 부각이 된다는 점은 좀 시장에는 긍정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하지만 지금 시장의 제일 큰 부담은 바로 기관이라는 점입니다. 기관의 매도 물량으로 인해서 2,000선 안창에 조금 공방을 펼치고 있다는 점도 하나의 좀 주가에는 좀 부담으로 작용이 되고 있는데 남은 펀드에 대한 그 환매 대기 물량이 조금 더 남아있는 만큼 이런 대기 물량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될 때까지는 주가는 당분간 좀 박스권 장세를 그려 나갈 수가 있겠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 있고요. 어느 정도 좀 시장이 지금 답보 상황이기 때문에 좀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 코스피보다는 지금 탄력이 붙어 오히려 코스닥 종목이 조금 더 상승 여력이 높지 않나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좀 살펴보시 업종 한번 좀 게임주를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지금 게임주들이 게임 업체 전반적으로 신작의 모바일 게임이라든지 온라인 게임을 지속적으로 출시를 하고 있죠. 네이버 자회사의 경우는 이런 밴드 안에서 게임을 서비스할 수 있는 그런 개최를 하면서 다시 한번 시장을 좀 공략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음 같은 이제 검은 사막 그 CBT를 통해서 22일에 좀 출시가 된다고 합니다. 이런 여러 가지 업체에서도 새로운 그 게임을 출시를 하고 있는 만큼 신작 게임에 대한 모멘텀이 크게 작용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또한 현재 게임주는 중국에 대한 그 시장에 좀 진출을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에 따른 수출액으로 인해서 좀 매출이라든지 실적에도 상당히 좀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중국 진출 그리고 신작 게임이라는 모멘텀이 상당히 당분간은 주가에도 크게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또 게임즈에 대한 언급까지 한번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제이비스탁의 김진경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글로벌 인사들의 발언과 이슈에 대해서 색다른 시각으로 숨은 의미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김동섭의 일당백, IM투자증권 김동섭 이사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첫 번째 이슈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겠습니다. 시가총액이 4,670억 달러로 세계 1위인 미국 IT 기업 애플이 이번 주 수백억 달러 규모의 자사주 매입 제안을 내놓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6월 애플 연례 행사 전에 발표할 것은 좀 가능성이 희박하다, 이렇게 파이낸셜 타임즈가 보도를 하던데요. 애플 세계적인 기업이죠. 시가총액이 우리나라도 한 480조 정도 된다니까 그냥 어마어마합니다. 현금성 자산이 한 1,650억 불 정도 가지고 있죠. 지난번에 칼 아이칸이 애플을 공략하면서 자사주 매입을 해서 주주들에게 이익을 환원해라, 뭐 이런 걸 요구를 했었죠. 그래서 그 애플에서는 한 1,000억 불 정도를 상당 기간 오랫동안 자사주 매입이나 주주에게 되돌려 주겠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칼 아이칸은 500억 불을 더 늘리라, 뭐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러한 다음에 이제 한참 잊혀지고 있는데, 지금 시장에서 이 애플이 자사주 매입 가능성이 좀 제기되고 있죠. 그 내용을 한번 우리가 볼 필요성이 있는데, 그 내용은 다른 게 아닙니다. 애플이 그 신제품이 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스마트폰은 아시겠지만 경쟁적으로 신제품이 빠르게 나오고 있고, 빠르게 변화되고 있는데 신제품을 못 내밀고 있죠. 그럼 당연히 주주들 입장으로서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겁니다. 왜냐하면 애플이 더 좋은 제품을 내서 실적을 올려서 그로 인해서 배당도 받고 또 그로 인해서 투자 가치가 높아지는 모습이 나와야 되는데 애플이 이걸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애플 입장으로서는 결국 이 자사주 매입의 카드를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는데, 우리는 여기를 가지고 이제 한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애플이 자사주 매입을 하는 순간, 더 많이 늘리는 순간 일단 이거는 가치주로 바뀐다. 그러니까 이때까지는 성장 위주의 어떤 모습이 나왔어야 되는데 그것이 나오지 못하고 가치주로 바뀐 거죠. 그러니까 신제품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면 가치주로 바뀐다 그러면 삼성전자한테는 호재죠. 왜냐하면 삼성전자는 계속해서 아시겠지만 과거에 반도체도 황해 법칙이 있듯이 계속해서 지금 스마트폰을 계속 발전시키고 있는 삼성으로서는 하나의 걸림돌이었던 애플이 걸림돌이 아닌 상태가 되어버릴 수 있습니다. 경쟁 상대가 아닐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애플 입장으로서는 사실 성장을 하려면 자사주 매입보다는 R&D 투자를 더 늘려야 되는 게 정상이고요. 자사주 매입 쪽으로 한다면 애플은 현재의 위치에서 멈출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한다면 삼성전자로서는 굉장한 호재거리가 되는 것이다. 물론 지금 당장이 아니라 향후 시장이 계속 굴러가면서 삼성전자가 계속해서 이 스마트폰 시장을 잠식해 나가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애플로서는 현재의 선택에 천추한을 남길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애플의 자사주 매입한다면 일시적으로는 주가가 상당 부분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부분은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하지만 경쟁 구도에 있는 기업들의 입장으로서는 뒤에서 웃음을 먹을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애플주의 자사주 매입을 늘린다면 이제 가치주로 바뀌게 되는데 삼성전자에는 호재로 작용할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 증시는 좀 긍정적인 작용을 하지 않을까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는 중국의 그림자 금융입니다. 중국 경제의 뇌관으로 지목되는 그림자 금융 규모가 최대 20조 위안에 달한다는 분석이 제기됐습니다. 이는 중국 GDP의 30% 육박을 한다고요? 중국 GDP의 30%나 된다고 하죠. 그 그림자 금융은 이제 그 비은행권에서 어떤 대출을 해주고 고이자를 받아 챙기거나 하는 상황이죠. 건설업이라든가 이런 어떤 업종에 있는 쪽에서 돈이 부족할 때 이자를 많이 지급하고 가져가는 건데요. 어마어마하죠. 3,400조. 근데 이것을 금액으로 보면 안 되고요. GDP의 몇 프로 정도 차지하냐가 되게 중요합니다. 30%대라 그러면 사실 큰 것은 아니죠. 왜냐하면 그 중국 같은 경우에는 아시겠지만 외환보유고도 4조 달러나 가지고 있습니다. 4조 달러나 가지고 있고 미국 국채도 어마어마하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본다면 사실 중국의 그림자 금융이 시장에 영향을 주지 않을 거라고 보는 것이 맞죠.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 이러한 모습, 이러한 뉴스들이 나오는 것은 이 그림자 금융이 향후 중국 시장을 흔들지는 못할 거라는 것을 반증하는 재료가 된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 얘기는 중국이 지금 치유가 되고 있는 그런 현재의 모습을 가지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이러한 어떤 통계치로 나오는 것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 공상은행장이 이런 얘기를 했다라는 것은 공개적으로 그 현재의 어떤 그 중국의 부채 상황을 시장에다가 오픈한 거거든요. 그 오픈 상황을 누구도 이제 믿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됐고, 이렇게 되면은 그림자 금융이 시장에서 영향력이 상당히 제한될 것이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중국에서 문제시되는 것들을 숨기지 않고 계속해서 이렇게 오픈해 주는 것 자체는 중국장이 다시 한번 업그레이드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맞는 모멘텀이 될 수 있다는 거에 점수를 좀 줘야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중국의 부채 상황이 공개되면서 시장의 그림자 금융 영향력이 제한될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 시장이 조금 더 긍정적인 면을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계속해서 마지막 라운드가 이어집니다. 23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방위를 앞두고 일본 정부가 안정적인 에너지 수급을 위해 셰일가스의 대일본 수출 확대율을 요구할 계획입니다. 오바마 대통령에게 셰일가스 확대 요구, 에너지 비용 절감을 위한 일본이 이제 행동을 하기 나서는데요. 일본으로서는 사실 에너지 수입 비용을 낮춰야 되는 것이 사실이죠. 에너지 수입 비용을 낮추지 못하면 지금의 재정 적자는 계속해서 커질 수밖에 없고, 아시겠지만 이번에 그 재정 적자가 전년 대비로 4배가 늘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특히 21개월 연속으로 재정 적자가 무역 적자가 진행이 되고 있어요. 이 무역 적자가 계속해서 진행되면 될수록 어렵기 때문에 사실 아베로서는 이 에너지 수입에 대한 다변화와 비용 절감을 위해서 노력할 수밖에 없는 건 사실이다라는 거죠. 셰일가스를 수입했을 경우에 그러면 일본이 경제가 살아날 수 있겠냐라고 본다면 아니오시다라고 제가 대답해 드리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에너지 수입으로 그 부족분을 다 해결하지 못합니다. 비용은 절감할 수 있지만 결국에서는 엔화가 약세를 추구하는 일본으로서는 에너지 수입 비용은 계속해서 늘어날 수밖에 없죠. 약간의 가격 차이가 생기는 정도에 불과할 것이다. 그러니까 원천적인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무역 적자는 계속 늘어날 것이다. 그러면 결국 재정 적자도 늘어날 것이고요. 경상수지 적자도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재의 일본의 현 주소라고 본다면 지금 일본의 노력은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건 사실이죠. 그렇다면 이거에 도대체 시사하는 바가 뭐냐라고 본다면 두 가지죠. 오바마가 셰일가스로 전 세계를 지배하는 과정으로 가는 거고, 두 번째는 일본이 아베의 어떤 그 에너지 절감을 위한 노력이 시장에는 상당히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심리적 개선. 혹시나 수입 물가에서의 어떤 손실이 줄어들어서 수출과 뭐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무역 수지가 흑자로 가는 거 아닐까라는 기대감이 섞인 시장의 반응은 나타날 수 있는 거 있죠. 그렇지만 아마도 결국에서는 엔화 약세를 추구하는 일본 입장으로서는 큰 의미가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일본은 사면초가에 놓여 있는 상황, 근본적인 해결책이 없는 한은 절대로 일본의 아베노믹스가 성공으로 100% 간다는 보장은 못한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다면 한편으로 엔화 강세를 추구해서 에너지 비용을 낮추고 수입 물가를 낮춘다 그런다면 우리나라의 입장으로서는 또 오히려 이것을 감사한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래나 저래나 우리나라 입장으로서는 상당히 나쁜 상황은 아니다라고 판단이 서야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실질적인 일본의 에너지 절감 방안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국내 증시는 계속해서 2,000선이 좀 버거워 보입니다. 외국인의 매수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지만 2,000선을 두고 공방을 펼치고 있고, 이번 주 실적 발표가 좀 지수 상승을 견인할 수 있을까요? 우리나라 이 실적에 대해서 기관들에서 제가 어저께도 잠깐 낮 방송에서 말씀드렸었는데요. 빅베스라는 용어가 나옵니다. 이 빅베스라는 것은 뭐냐면 이 부실을 한 번에 털어내는 것을 빅베스라고 합니다. 작년 4사분기 때 우리나라 최악의 실적 국면이었거든요. 그때 아마 부실을 거의 다 털어낸 것이 현재 지금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이 제가 보는 어떤 관점이 있고 기관의 어떤 보고서의 내용들인데요. 이 내용은 결국 무슨 말이냐면 모든 부실을 털어냈다면 그 다음부터는 뭐가 나올까요? 웬만하면 영업이익이 나오겠죠.
또 흑자 쪽으로 전환할 것이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는 투심을 자극할 확률이 굉장히 높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번 주가 지나면은 벌써 5월로 접어듭니다. 5월로 접어들기 때문에 이달에 이제 월봉 상태의 모습이 어떤 식으로 진행될지를 꼭 확인해 볼 필요성이 있고요. 지금 월봉이 5월선 위쪽으로 올라와 있거든요. 그러면 적어도 지난번 요 박스권 상단 부분까지 올라오는지를 좀 확인하셔야 되는데 그 지수가 2050 정도 됩니다. 지금은 상단에 매물이 굉장히 부족한 상황이 없는 상황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감안한다면 이달에 2050을 돌파하거나 안착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는지를 꼭 확인해 볼 필요성이 있고요. 만약에 그것이 확실하다면 시장은 상당히 긍정적 흐름으로 갈 것이라는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 달 2050 돌파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IM투자증권 김동섭 이사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발표되는 실적들도 확인하시면서 대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4월 22일 굿모닝 대박예감 함께 하셨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